많은 각각의 우주의 현상들이 여기서 모여서 갈등하고 조화하고 생존하고 공존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진화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지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부분을 지구 생명체들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느냐 하면요. 창조냐 진화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모든 생명체들은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 단세포에서 고등생물까지 진화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조되었고 그 대신에 진화의 영역이 일정 범위가 주어진답니다. 그거는 종의 어떤 분화 또는 종의 어떤 그 변이, 약간의 변이 정도는 이루어지지만 다른 생명체에서 완전 다른 생명체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일정 범위에서 진화를 할 수 있는 영향은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같은 경우에도 많은 변화를 하였는데요. 지금 잠깐 읽어볼게요. 지구의 생명체들은 어떻게 탄생되었나요? 모든 생명체는 창조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개체 변이 때문에 모든 생명까지 진화한 것은 아닙니다. 각 개체가 가진 유전자 정보에 의해 역할이 주어지며 각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각 생명체는 진화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지요. 그것은 종이 많이 변한다기보다는 종의 성숙이나 분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명체가 진화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인간이 어떻게 탄생이 되고 했느냐를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인간의 탄생. 인간이 지구에 나타나기 전까지 지구는 어떠했는지요. 지구에 인간이 이렇게까지 많이 번식하여 존재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몇 번의 인간의 종이 출현하여 문명이 번성하다가 인간들끼리의 충돌에 의해 자멸한 때도 있었으며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없었던 시기에는 공룡이나 거대한 동물들이 지구를 차지한 때도 있었지요. 또 빙하기처럼 추운 기간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지구는 역사상으로 변화가 무궁무진하여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과는 달리 스스로 문명을 일구기도 하고 자멸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지금 우리 인류가 처음이 아닙니다. 몇 번 출현을 하였고 또 문명을 굉장히 번성하였다가 그 중에서 어떤 인간끼리의 충돌에 의해서 자멸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간의 운명들은 인간끼리의 충돌에 의해서 자멸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 어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것이냐 그 지금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지구의 어떤 그 진화는 빙하기를 몇 번 겪었는데 이 빙하기는 지구의 어떤 목련기 휴식기 같은 기간이고요. 지금까지의 지구는 어린 시절의 지구였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지구가 성장기입니다. 성장기에 와 있는데 지금 지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해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변화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구 과양이 자기도 굉장히 바쁘고 고단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들도 말을 안 듣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요. 또 인간들이 좀 깨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굉장히 지금 고단하고 피곤하고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야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구 생명체의 동등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예요. 그래서 지구는 모든 생명체를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 제가 대화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들에게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자연재해를 가야는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상태로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생물과 무생물과 조절과 조율, 소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야님이 제가 신상조사를 3번째 날 했었는데요.
가야님의 신상조사 좀 앞으로 갈게요. 오늘 죄송합니다. 첫 번째 강의라서 이게 PPT가 날라가 버렸어요. 어제 한개 사실 제가 아까 급 당황했습니다. 이거 막 순서도 다 바뀌고 그 지구의 신상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지구가요. 제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지구가 누구일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더니 내가 도대체 누구랑 대화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별이 만들어질 때부터 주어진 의식체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 몸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혼과 영이 하늘과 땅에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모든 별들도 그렇대요. 그 의식체가 주어진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렇대요. 그래서 그게 주어진 그런 의식인데 인간으로 따지자면 약간 본성, 본의식에 가까운 의식이에요. 수준이 있는 의식입니다. 약간 낮은 의식이 아니고 수준 있는 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물었더니 우연히 탄생한 별이 아니고 우주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정교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보면 모르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우주의 어떤 그 책임하에 만들어진 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었죠. 도대체 얼마나 사셨나요? 했더니 이제 과학자들에게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46억 년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 대화를 했어요. 46억 년 외웠죠. 저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500억 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또 물었어요. 세 번째 1,500억 년이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46억 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지구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틀리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보통 과학자들이 세우는 그 근거들이 가설의 기준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 가설이잖아요. 썰인 거예요, 썰. 그거를 기준으로 다른 가설이 또 그리고 이 중에 하나의 가설만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암석이나 뭐 운석 같은 거를 분석하는 게 틀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500억 년 된 별이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더 물으면 진짜 화낼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의식체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생명체니까 소통을 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과 소통을 하는데 그 소통 언어가 우리는 한국어잖아요. 지구는 모든 생명체들과 7.8Hz라는 그 리듬 파장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리듬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맥박도 있고 뭐 두개 천물 같은 데 보면 리듬이 3가지가 있잖아요.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공유한 리듬이 있는 거예요. 그 리듬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뭐 미개체가 많다든지 뭐 어떻다든지 뭐 지구가 좀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을 그 메커니즘에 준해서 조절을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요거를 못 읽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은 이거를 언어 없이 다 읽는데 인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머리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각각 파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지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야님이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동등한 사랑을 갖고 있는데 지구는 동식물, 미생물, 광물, 인간 모든 그 생명체들이 같이 조합을 해서 하나의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고 지휘자가 가야님인 거예요. 지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누구도 더 소중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공을 치하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미생물의 공을 치하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미생물이 참 하찮잖아요. 근데 지구에서의 미생물의 역할은 굉장하다는 겁니다. 지구가 처음 탄생하였을 때부터 생명체가 살지 않는 당시에 이 산소나 이런 대기를 조성하는 것도 미생물의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지구의 일정한 온도나 그 산알칼리 또 어떤 대기의 산소의 농도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조절하는 것이 미생물의 역할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미생물은 엄청난 역할을 하면서 심지어 요즘 이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데요. 석유를 분해하는 미생물도 있고 또 극산에 사는 미생물도 있고 또 방사능에 존재하는 미생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생물은 어떤 면에 있어서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환경을 해소하는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는 약간 그 지구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과학으로 그걸 못 밝히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생물의 역할이 엄청난데
지구 생명체 전체 무게의 60%를 차지한다고 과학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거예요. 무게가 거의 없는 건데 그만큼 많은 거고, 그래서 가이아님은 지구의 조용한 주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지구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해온 지구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생명체와 자연은 두 개의 사이클로 공존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생존의 사이클, 먹이사슬,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하나는 공존의 사이클, 두 개가 공존하는데, 이 두 사이클의 그 조화로움이야말로 이 지구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인데요. 지금 보통 자연 파괴나 생명체들을 함부로 다루었을 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그냥 먹이 사슬에서 내가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토끼의 털을 벗기기 위해서 쏘는 거랑 똑같으냐 하면 자연 입장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를까요? 먹이 사슬에 의한 것은 업이 되지 않아요, 거의. 근데 이제 일부러 자연을 파괴하거나 생명을 그런 경시해서 이렇게 함부로 자기 욕심 때문에 다루면 그 죽어가는 동물들이 내는 원망이나 분노의 기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파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업이 된다는 것들을 인간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이클이 조화롭게 돌아갔을 때 지구의 개체수도 맞는 거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다른 생명체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인간이 공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인간들이 다른 생명체들을 과도하게 지금 파괴시키고 지구의 메커니즘을 모르다 보니까 인간이 그 벽이 지금 너무 무지의 벽이 너무 두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을 깨워주기 위해서 가이아님 입장에서나 지구나 우주의 입장에서 인간의 이 강한 벽을 깨기 위해서 강한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연재해가 일종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어떤 기운이기도 하고, 또 강한 벽을 깨기 위해서도 이런 강한 충격의 한 요소로서 자연재해가 활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4일차에는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고개를 하나 걸어서 넘었습니다. 그날은 수리티제라는 곳을 제를 넘었는데요. 이날은 또 날씨가 개었어요. 계속 비가 오다가 이날은 날씨가 개었는데 그 한낮에 더운 정말 여름 한 35도 막 40도 올라가는 날씨를 그냥 걸었어요. 제를 하나 넘으면서 고개를 하나 넘으면서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지구가 얼마나 더워졌는지. 이렇게 며칠을 걷다 보니 그 걷기에 대한 매력을 새삼 알게 되는데요. 걷는 동작은 의식과 정신의 각성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직립보행을 하는 종은 인간이 생명체 중 유일하잖아요. 고릴라는 이렇게 잠시 설 수는 있지만 서서 계속 생활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유일한 종인데 이 서서 움직이는 동작은 이 작은 발로 몸을 전체 지탱하면서 걸어가면서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몸의 균형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과 의식의 각성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걷기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걷기를 거의 안 하게 되는데 지금 걷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2차선에서, 그리고 그 지구가 정말 더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온난화 느낌이 들었는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뭐냐고 제가 가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주된 요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타고 뭐 난방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이제 태양의 흑점의 폭발의 영향도 좀 있다, 이런 우주적인 이유도 좀 있는데, 주된 원인은 인간이 지구를 황폐한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우리 지금 지구의 문제 중에 하나가요, 휴대폰의 전자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휴대폰의 전자파가 왜 나쁜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나쁘다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휴대폰 전자파 뇌암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나쁜지 모르거든요.
그 이유는 휴대폰 전자파가 내는 파장이 인간이나 지구가 내는 그 파장하고 주파수가 비슷해, 파장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지구나 인간에 영향을 미쳐서 DNA가 되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그 타고난 역할을 약간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 때문에 교란이 있는 느낌. 그래서 휴대폰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지구나 사람 영향을 많이 받는데 현대인 중에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큰 지진이나 화산 폭발, 여러 가지 홍수, 태풍, 가뭄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구가 화가 났다기보다는요, 그 질서나 지구의 리듬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깨어졌으니까 회복을 하고 싶어서 자정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왜 몸살이 나거나 감기가 들면 고열이 나잖아요. 열로서 자기 내부 열을 발산하고 끙끙 앓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낫잖아요, 나중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안에서 내부에서 지구 내부 열이 들끓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발산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화산이나 지진 같은 거예요. 또 이렇게 물이 빨리 순환을 해서 급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인데 이제 자연의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그거를 우리가 지구의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도 회복을 하려고 자정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꼭 화가 나는 면도 있지만 그 리듬을 회복하기 위한 반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야님이 그 지진이 일어나는 리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가장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한태평양 조산대잖아요. 일반적으로 태평양 조산대인데 지각판들이 지금 전체 지구 지각판들이 이렇게 흔들흔들 전후 좌우로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흔들흔들하면서 리듬이 약강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일본도 보세요. 약하게 터지다 꽝 터지고 또 여진들이 꽝 터지고 또 언젠가 또 꽝 터지는 거예요. 약간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왜 스타트 탁 하면 동시에 다 튀어나가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그처럼 꽝꽝꽝 같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은 약강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좀 있으면 꽝꽝꽝 터지는 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진의 리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 그 일본 땅이 액상화되고 있다라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이제 그거를 책을 내고 난 뒤에 다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일본 땅이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이게 땅이 탄탄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안이 그러면서 이게 집들이 기우고 건물들이 기우는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지금 일본 내부 땅 밑이 여기로 들끓고 있는 그 열이 높아지니까 땅이 물렁물렁해지면서 지진 지역이 아닌데도 막 꺼지는 거예요. 일본에 그런 집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내부 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진의 리듬을 잘 보세요. 나중에 터질 때 되면 이제 여기 터지면 여기 터지고 여기서 약강 여기서 강이 나오고 약강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꽝꽝꽝 같이 막 터지는 리듬으로 가게 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백두산 폭발에 대한 기사들도 참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백두산은 조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이에요.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한반도의 백두산은 화산 활동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산의 폭발은 단순한 지구의 자전작용을 넘어서 지구의 다음 스케줄과의 연관이 있는 화산입니다.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동부아시아 사람들의 각성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가야님과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하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런 지구의 스케줄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주 차원에서 조정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상황으로 보면 백두산의 화산 폭발은 현재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지구의 스케줄과 관계가 있다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백두산의 상징성은 매우 커서 지구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상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백두산을 통해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는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백두산은 우리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산으로 사람들이 참 많이 알고 있는데요. 동북아 아시아의 어떤
자연재해의 그 시작점이라기보다는 뭐라 할까요? 다음 지구의 다음 스케줄에 스타트를 알리는 그 인간의 각성을 촉구하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게 우주에서 좀 스케줄이 조정이, 그래서 가야님이 자기가 말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스케줄을 조정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빛이 뿜어져 나오는, 상당히 보통 빛이 나오면서 인간의 각성 지혜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한국은 다음 그 지구의 어떤 역사에서 독립적으로서 그 주도국이 되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을 가연님이 많이 안을 하지 않았지만 그거와 맞물려 봤을 때 우리가 부산의 스케줄이 의미를 띠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의 지구의 그런 역할은 무엇인가? 우주에서 지구는 매우 중요한 별입니다. 은하 전체의 생기를 공급합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의 기운을 만드는 곳이 어디인가요? 기운이 저장되고 공급하는 곳이 단전이잖아요. 지구는 단전이에요. 은하의 단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른 별들에게 그 생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인간이나 다양한 종들의 진화를 살펴보면서 우주 전체의 진화를 생각하고 고려하고 실험하는 것들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능한 것들을 다 해보면서 다른 우주에서도 그게 가능해라고 이렇게 샘플링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지구는 박람회장 같은 곳이어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타멸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지구가 우주의 어떤 학습장이잖아요. 학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학교에 공부하러 많이 있는 곳이 영들고 많은 생명체들이 그런 곳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왜 타고 많이 나타나잖아요. 왜 나타나느냐 하면 겁주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관심이 많은 것이고, 우주의 진화는 지구의 진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잘 돼야 은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구 변화 시기에 굉장히 지금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지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왜 기다릴 수가 없느냐? 인간의 욕망을 아무리 기다려줘도 줄지가 않고 계속 누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계속 누는데, 그러면 내가 계속 감당을 해야 되는,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에 왔다라고 가야 돼요. 나 더 이상 감당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지구 내부가 지금 열기로 들끓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주의 스케줄도 있었으나 원래 우주의 스케줄에서 지구가 지금 차원적으로 좀 높아져야 되는 그런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해놓은 어떤 행위들이 그 예상보다 훨씬 더 넘었습니다. 더 많았고 더 빨리 많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500억 년 동안 인간이 존재했던 기간은 아주 짧았는데, 최근 100년간 인간이 한 행동은 너무나 지구를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려서 지금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살아있는 주체로서 반응을 한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너가 계속 나한테 어떻게 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다수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정 안 되면 내가 갈아엎는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그리고 갈만하면 같이 갈만하면 또 가. 이런. 왜냐하면 인간이 지금 처음이 아니고 이번 인류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살아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인간의 깨어남과 각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재해 요인은 인간의 각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또 달라지는가가 이 굉장히 진화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놀라기만 하는 사람,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왜 일어나는지 몰라서 두려워하기만 하는 사람, 이게 아니고 어떻게 반응하고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강한 인간이 깨어나면 이 지구와 지구 생명체들에게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원래 그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종은 인간밖에 없는데,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좋게. 그게 인간의 원래 주어진 역할이라고 합니다. 깨어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능력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생명체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나 지구 행성 자체나 모든 생명체들에게 그 마지막 카드를 던지는 승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카드를 내느냐에 따라서 지구 전체 행성과 생명체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승부사의 마지막에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5일차 때는 구병산이라는 산을 갔습니다. 속리산이 고원에서는 아버지 산으로 불리고 구병산 어머니 산으로 불려요. 근데 산도 아무도 몰라요. 이 산. 굉장히 조용하고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름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산이 굉장히 느낌이 포근하면서 이제 이날 한 5일을 걷다 보니까 발에 막 문집도 생기고 그랬는데요. 이날 좀 쉬었어요. 산에 가서 발에 물에 계곡에 발도 안 두고 굉장히 그 기분이 좀 사람을 이렇게 북돋워주는 기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 가야님이 부탁하는 것은요. 지구 어머니의 사랑을 좀 느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을 좀 느껴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에 대한 사랑도 부모에 대한 사랑도 좀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생명체에 대한 사랑도 좀 일으켜봐 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지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들끼리도 굉장히 무관심해서 지금 아프리카인들이 거의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말 무관심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가슴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구 전체 환경을 이렇게 황폐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같이 다 했는데 아프리카인들만 가뭄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른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야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인간끼리도 저렇게 무관심한데 다른 생명체들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있느냐라고 만일에 당신의 가족이나 자식이 물이 없어서 목이 다 들어가고 있다면 당신 그럴 수 있겠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들의 그 사랑 없음에 대해서 많이 해주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굉장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이 변하면 지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지구에 65억이 있습니다. 지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기운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인간의 생각의 힘은 커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지구인 저는 그 기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의 자정작용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변했을 때 그 기운 자체가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65억의 인구라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면은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처음에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은 10 내지 20%의 사람들이 처음에 바뀌면 이 사람들의 그 범위가 다른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구 곳곳에서 이 정도의 사람들이 처음 바뀌기 시작을 하면 지구의 어떤 변화가 바람이 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10명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바뀔 수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지구 전체로 생각했을 때 참 10%라면 굉장히 큰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지구를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만 바뀌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또 작은 실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들, 변화를 위한 실천 중에서요. 제가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지구와 교감하면서 이해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교감을 하면서 지구를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치유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지구와 교감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요. 그 마음이 불쑥 일어나요. 사람이 감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 그래서 지구와 교감을 하면서 내 마음도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면 자신이 치유가 되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치유하면서 내가 같이 치유를 받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회복되는 거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텃밭 가꾸기 같은 거는 사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어떤 DNA가 닿는 흙으로 돌아가고 또 자급자족을 하는 텃밭 가꾸기. 자급자족이 지금 우리가 어떤 앞으로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방향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시대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폐물이나 물의 재활용, 물의 정화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님이 지적으로 원하는 것은 캠페인을 위한 캠페인, 구호를 위한 구호, 그거 원치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 나와 생명체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 풀 한 폭이라도 키워보아라. 그러면 키워보면 진정한 마음이 생기는데 머리로 100번 하지 말고 행동을 한 번을 해봐라. 그러면 관심이 생깁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캠페인을 위한 캠페인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이걸 좀 그만하고 진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로 갑니다. 돌리시죠. 자, 그래서 가야님이 제안한 것 중에서 삶을 바꾸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삶의 방식을 바꾸라. 그래서 제가 5일째까지 보온 주변을 걸어 다녔어요. 계속 이제 그 장마 속에서 걷고 더운 날씨 속에 걷다가 이제 공동체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이 공동체는 이 명상하는 친구들이 작년부터 꾸리고 있었고요.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들어가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가야님이 제안한 삶의 방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생태 공동체에 대해서 가야님이 얘기합니다. 가야님이 인간에게 추천하는 삶의 방식.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공동체의 방식은 생태 공동체. 동력을 무한히 자연에 의존하거나 소비하지 않는다. 소비나 사탄을 계속 떼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공동체들이죠. 그리고 동식물 등과 생명체들을 존중하고 교감하고 존중합니다. 또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지금 가야님이 참 강조를 많이 해주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공동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준비됐어요.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이거 많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 많이 좀 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 지금 그 미션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생태 공동체의 삶. 그래서 저도 그날 가서 콩을 심었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 가서 또 콩을 좀 심어봤는데요. 앞으로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농부가 되어야 되는 삶이죠. 그렇죠? 쿠바에서는 왜 학자나 교수가 연구원으로 먼저 농부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직업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농부가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자동으로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흙을 만지면서 생명이 크는 걸 보기 때문에 또 자연의 승리를 스스로 체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야님이 그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에 있어서 교육 방식은 없다. 가장 좋은 방식이다. 그래서 그 흙은 인간이 태어나고 또 돌아갈 곳인데 흙이 인간의 유전자와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가 흙과 구성 성분이 비슷한데 그렇기 때문에 흙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건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시의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왜 여기 흙이 없잖아요. 그리고 생명체를 한 폭이라도 어디 기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생명을 제일 함부로 다루게 되고 내 몸과 마음도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전할 수밖에 건전하지 않을 수 건전하지 건전하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큰일입니다. 저 내가 반응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문화의 문제가 바로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흙을 떠나는 대도시의 문화.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날 가서 그렇게 수성기들을 따서 산을 점심을 차려서 이렇게 먹었어요. 또 여름날 우리가 산을 차려서 먹고 채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인류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 내 혼자 텃밭을 바꾸는 수준으로 지금의 지구의 변화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인류 전체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대도시의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변형이 돼야 되는데요. 그 문화는 어떤 문화냐 하면 덜 쓰고 덜 만들고 덜 쓰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아니고 덜 쓰고 덜 만들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누고 같이 나누고 또 흙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교감하는 문화, 교감. 사람과 교감하고 자연과 교감하고 우리 이제 명상하는 분들은 하늘과도 교감을 하잖아요. 교감하는 그 문화를 바꾸어줘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문화를 바꾸시다 해서 사람들이 쉽게 바꾸느냐? 못 바꾸십니다. 왜 생활 기반이 좀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캠페인이나 운동을 통해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해봅시다. 요거를 같이 해봅시다. 요거를 같이 해봅시다 하면서 이제 물결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결 속에 들어오면 이제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공동체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기 텃밭을 같이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집을 지어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캠페인이나 운동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세요 하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죠. 머리만 무겁고 몸은 그거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나 우리 인간들이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순간에 서 있다고 가야하는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 그 중요한 순간에서 가장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는 것은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깨어납니다. 그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모두 우리 각자가 키를 갖고 있는 거기에 맞는 키를 열어서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차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서울이 좋아서? 아니면 공동체로 새로 내려가고 싶어서. 제가 이때까지 그때까지 공동체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로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굳어졌어요. 걷기를 하면서. 가야하는 교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저도 계속 사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었고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서울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야님의 부탁은 지구의 대화를 제발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알려달라고 저한테. 제가 유명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돈도 별로 없고 어떻게 알릴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지구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조금 막막합니다.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세요. 당신이 왜 공동체에서 살고자 하는지, 어떻게 저와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널리 알려주세요. 책을 통해서든 온라인을 통해서든 열려진 사람들은 그냥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저와 대화를 하게 된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지금 우주와 지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파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변화를 알리기 위해서이지요. 그런 파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고 당신처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뭔가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지요. 그냥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당신의 실제 변화를 알리면서 말이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자연과 교감하며 지구와 대화하는 것을 전하며 지구와 사람들을 함께 치유하자고 제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대처와 자신의 진화를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대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지금 지구나 우리 각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 지구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지금 스타트 라인. 그래서 이미 시작을 했는데, 지구는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인간들이 시작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잘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지구 어머니의 말을 못 알아듣다 보니까, 그래서 지구 변화에 대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공동체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지금 몇 달이 되었나요? 몇 달이 된 것 같은데, 살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농사도 배추도 심고 닭도 보고 일도 같이 하고 명상도 하고 또 가야님과의 대화도 계속하면서 거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뭘 할 것이냐면요, 지구와의 교감과 치유를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구와의 교감과 치유를 하실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교감을 했던 것처럼 교감을 하시면서요, 또 그렇게 지구를 운영을 하면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그때 한번 언제가 대화를 하면서 먼저 지구와 교감을 하는